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지름길의 김병호 실장입니다. 회생 파산팀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회생 파산팀의 팀장으로서 상담을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전 시간에서 얘기 드렸던 대여금 소송, 그리고 사기, 그리고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여금 사건과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여러 가지 파산과 관련하여 또는 회생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왜 이걸 갚지 않고 파산을 하느냐, 이런 맥락으로 많이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여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기, 고소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대여금,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이거를 기망을 통해서 편취를 했다면은 이게 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민사소송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 대여금이 사기 고소와 연관이 되게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을 하셔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 채권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런 대여금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전에 얘기 드렸던 것과 같이 변호사님들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를 적극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소송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채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추후 사기건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걸로 통해서 사기건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면책이 되었을 때 이런 사기건에 대한 비면책 채권이 없는 것이 추후에 제2의 삶을 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건에 대하여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기는 타인의 재산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하였을 때 일어나는 범죄를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기건은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사기건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지인들에 대한 대여금을 받아서 실제 대여금을 받을 당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를 주식 투자나 또는 코인 투자 같은 데 사용을 했다면은 이것은 원래의 대여금 목적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 사람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기망해서 이거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투자를 하였거나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후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보는데요. 신용카드를 1금융회사, 2금융회사, 3금융회사, 4금융회사 이런 곳에서 다발적으로 다 발급을 받은 다음 하루에 같은 카드를 여러 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연체가 되는 순간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출을 또 받고, 그리고 다른 대출을 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같은 날 대출이 여러 개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 대출의 경우 이 채무들이 전부 면책 불허가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럼 면책 불허가 사항과 비면책 채권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채무들을 다 탕감받을 수 없는, 회생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파산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유념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회생과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받으시기 전에 변호사와 다소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채무를 조금이라도 변제를 해가면서 이를 사기고소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비면책 채권 중에 가장 많은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파산 신청을 많이 해보면은 느끼는 건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박았을 때,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경우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모두 변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보험회사에 들어가 있는 보험금을, 면책금을 통해서 다 모두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추후 보험사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구상금은 실제로는 본인이 타인의 신체상에 발생시킨 그런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 구상금 청구 채권을 파산 또는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경우 이를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금에 대하여 일부분 변제를 하면서 채권자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단계에서 변호사들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합의 부분을 변호사에게 맡길 것인지, 이런 수임 계약을 통해서 이런 채권들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은 비면책 채권 또는 면책 불허가에 해당될 만한 채권들을 채권자 목록에 넣고 진행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회 같은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채권 또는 비면책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시켜서 변제 계획안에 넣고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때에 따라서는 면책 불허가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이 채무들이 모두 탕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최근 코인 또는 주식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파산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항이 있으면 이 면책 불허가 사항이 상당히 크다면은 이를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재량 면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파산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비면책 채권이나 면책 불허가 채권이 있다면은 다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채권들이 있다라는 것을 신청 사무실 또는 변호사에게 꼭 설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누락하였다가 추후 면책을 받기 전에 면책 불허가 채권이 발견되어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면책 불허가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채무자가 지게 됩니다. 그때 와서 신청 사무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신청 대리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왜 설명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한다면은 이는 이미 처음에 신청하실 때 모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무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예시당초 시작할 때 모든 그런 비면책 채권이나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상담을 통하여 채무자 즉 신청인들의 이익에 저희는 최대한 부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법무법인 지름길 김병호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